자, 그러면 21쪽의 탄력성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 탄력성은 원래는 4개 있습니다. 수요의 가계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계 탄력성 이렇게 4개 있는데 저랑은 2개만 오늘은 그 수요의 가계 탄력성하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하고만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일단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제목을 교재는 21쪽이죠. 수요의 가계 탄력성으로 잡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일단 공식이 가격의 변화일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변화율이란 말은 생략할 거고요. 가격의 변화일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고 얘는 꼭 절대값을 씌웁니다. 이유는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탄력성 구하는 공식을 얘기할 때는 밑에 걸 먼저 읽어야 됩니다.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척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종류를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칠판 한번 볼까요? 가격을 10% 변화시켰어요. 근데 수요량도 10% 변하는 거예요. 탄력성이 얼마 나오냐면 1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단위 탄력적이라고 불러요. 단위 탄력. 그리고 이 1이라는 숫자는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탄력성이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이렇게 낮추면 참 좋은데 간혹 1은 생략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그냥 탄력성이 크다, 탄력성이 작다 그러면 뭐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단위 탄력적과 비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시는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1과 비교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실명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덴저러스합니다. 자, 7번 계속 보세요. 가격을 10% 변했더니만 수요량이 20%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분의 20. 탄력성이 얼마죠? 2죠. 2는 1보다 크죠? 그럼 이걸 탄력적이라 그래요. 수요가 어떨 때 탄력적이라고 하는 거냐면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큰 경우를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까요? 가격을 10% 변화시켰는데 수요량이 5%밖에 안 변했다. 그럼 탄력성이 이제 0.5죠. 0.5는 1보다 작죠. 그럼 이거는 이제 비탄력적이다 그래. 그래서 항상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1과 비교해서 1보다 크면 탄력이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준값이 1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두 번째, 2개가 더 있는데 이 2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탄력성의 값이 0인 경우가 있어요. 가격을 10% 변화시켰는데 수요량이 전혀 안 변하는 경우. 그럼 탄력성의 값이 0이 되고요. 우리는 이것을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불러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10% 변화시켰는데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이때는 탄력성의 값이 무한대가 되고 우리는 이것을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불러요. 완전 탄력적이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탄력성의 종류는 5개인데요. 제가 숫자를 찍어드릴게요. 1, 0, 무한대. 1 가지고 3개 만들어내고요. 마지막 무한대 0 가지고 만들어내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탄력성 1이면 뭐예요? 단위 탄력.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적, 무한대면 완전 탄력적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참고로 지금 배우시고 계시는 탄력성 하고요. 기울기가 있어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관계값이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걸 반비례라는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걸 이제 탄력성과 기울기는 경계가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은 기울기를 보고 바로 탄력성을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탄력성을 보고 역시 바로 기울기를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기울기 값이 완만한 경우가 있어요. 완만하다. 기울기 값이 가파른 경우가 있어요. 가파르다. 기울기 값이 수평인 경우도 있고요. 기울기 값이 수직인 경우도 있는데 완만하면 우리는 이것을 탄력적이라 그래요. 가파르면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이유는 이럴 줄 가서 합시다. 이거는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수평이 되고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는 길에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요 수직일 때는 완전 비탄력, 요거 그냥 비탄력, 이거 다 완만하면 탄력, 수평이면 완전 탄력 이렇게. 지금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건 뭐예요? 완전 탄력, 요거 탄력, 요거 비탄력, 요거 완전 비탄력.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울기 보고 탄력성 얘기하고 탄력성 보고 기울기 얘기하는데 경계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넌 당연히 완전 비탄력이지, 비탄력이지, 탄력이지, 완전 탄력이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평이면 완전 탄력, 완만하면 그냥 탄력, 가파르면 비탄력,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 근데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수직일 때 완전 비탄력이란 것과 수평일 때 완전 탄력이란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균형 갔어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야매로 좀 기억을 하세요. 야매로. 자 보세요. 완전 탄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완전 탄력. 이 기울기 뭐예요 이거? 수평이죠. 자
완전 비탄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기울기 뭐예요 이거? 수직이죠. 이렇게라도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뭐고? 수직이고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수평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예, 때로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야매가 더 오래 기억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완전 뭐예요? 탄력. 이거 완전 뭐예요? 비탄력. 가파르면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계속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다 지웁니다 이제.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은 아까 제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혜량의 변화율이라고 했고 절대값을 씌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절대값 씌운 이유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격을 10% 상승시켰어요. 수혜량이 20% 감소되고. 그럼 탄력성 값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그럼 이번에 가격을 10% 떨어뜨려 볼까요? 가격을 10% 떨어뜨리면 수혜량이 20% 증가하게 돼요. 그럼 탄력성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맞아요? 예. 탄력성의 값은요, 수의 가격 탄력성의 값은요, 플러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플러스가 나올 수가 없냐면 가격과 수량이 원래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한 글자로. 마이너스는 네 글자인데 마이너스 네 글자인데 다시 반비례 한 글자로 역을 부호로. 그러니까 이게 가격과 수량이 원래 마이너스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플러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수의 가격 탄력성은 기준값이 얼마다? 1.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무한대면 완전 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수의 가격 탄력성은요, 최소값이 0이어야 해요. 아무리 작은 값이 나와도 0이어야 해요. 0 밑으로 값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수의 가격 탄력성은요, 구하는 족족 마이너스가 나와요. 최소값이 얼마여야 되는데 0이어야 되는데 구하는 족족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왜냐면 가격과 수량이 원래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지 뭐.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지. 근데 마이너스 나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최소값이 얼마야 되니까? 0.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는 거예요. 수의 가격 탄력성은요. 그래서 절대값의 의미는 2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도 2고 마이너스 2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도 2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는 당연히 플러스고요. 마이너스마저도 플러스를 만들어 버리겠다가 절대값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시는 탄력성 공식이 4개 있는데요. 그중에서 유일하게 절대값이 있는 탄력성 공식은 수의 가격 탄력성이 유일합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은 반드시 뭐를 씌운다? 절대값을 씌운다.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가격과 수혜량 사이 관계는 반비례역 마이너스 관계 아닙니까? 근데 수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최소값이 뭐가 돼야 되지? 0이 돼야 되지. 그 말은 다 플러스가 돼야 되지.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 가격 탄력성 값은 0 밑으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를 씌워서? 절대값을 씌워서 다 플러스로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수의 가격 탄력성에서만 절대값이 있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보죠.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계산 문제. 계산기 꺼내세요. 자, 가격이 계산기만 꺼내세요. 계산기만. 가격이 5% 상승합니다. 수요량은 7% 감소하고 7% 감소하고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를 낼 거예요. 자, 7번 보세요. 자, 여러분 검지손가락 한번 그려보세요. 검지손가락. 검지손가락 그래서 수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을 그걸 갖다가 허공에다가 한번 써볼 거예요. 수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의 변화율분의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혜량의 변화율 절대값까지 해주세요. 자, 시작. 수의 가격 탄력성 시작.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혜량의 변화율 절대값. 자, 그럼 이제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죠 지금? 5% 상승했죠? 예. 수혜량은 몇 프로 감소했죠? 7% 감소했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 계산할 때는요, 여러분들 5 나누기 7 해야 됩니까? 7 나누기 5 해야 됩니까? 7 나누기. 그 계산기 그래서 7 나누기 5 하세요. 5 했어요? 얼마예요? 1.4. 1.4. 좋아요. 7 나누기 5죠. 7 나누기 5. 계산 잘못했어요. 네, 다시 들어. 이거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내가 수업을 해야 돼서 이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한이었거든. 위에서 보고 있으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내가 이런 거 잘 못 견디거든. 네. 근데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좀 안 돼요. 내가 가르쳐 주고 싶긴 한데 이거 촬영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를 봐서 그래요. 근데 진짜 가르쳐 주고 싶어요. 아무튼 5 나누기 7 해야 돼요. 7 나누기 5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요거는 실제로 기출 문제거든요. 기출 문제인데 요걸 갖다가 계산기 꺼내세요 하니까 좀 이렇게 이런 걸 뭐 계산기로 풀어 암산으로 풀지 하시는 분 계신데 숫자가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최근에 그 계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옛날에 기출 문제들은 숫자가 깔끔하게 많이 나오고
진짜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은 숫자를 약간 복잡하게 줘요. 그러다 보니까 암산으로 잘 되시던 분들이 계산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시험장 가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계산도 계산기로 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또 시험장에 가셔서 5 나누기 7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7 나누기 5인데. 그러니까 5 나누기 7 하는 사람들은 뭐가 안 돼 있는 분이냐면 수의 가계 탄력성 공식이 머릿속에 없는 분이에요. 수의 가계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거든요. 밑에 가격 넣고 위에 수요량 넣어서 7 나누기 5 해야 됩니다. 근데 방금 보여드린 건 구식이에요. 14회 때 나왔어요. 14회 때. 그러면 신형 문제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7번 보세요. 가격이 4% 인상되었다. 보고 있어요? 수의 가계 탄력성이 2다. 듣고 있어요? 이때 수요량은 얼마나 변합니까?가 시형 문제예요. 자, 7번 보세요. 아니에요. 자, 가격이 몇 프로 인상됐어요? 4% 인상됐어. 맞아요? 예. 근데 수요량을 준 게 아니고 탄력성이 2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물었습니까 지금? 수요량은 얼마나 변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런 문제 풀 때 유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물론 지금 절대값 때문에 얘가 2가 나온 거예요. 뭐 때문에? 절대값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절대값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얘기를 했고요. 절대값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얘기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요량이 증가되는지 감소되는지부터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럼 가격이 뭐 되면? 인상되면 수요량은 뭐예요? 감소되죠. 왜 감소되죠? 법칙이에요. 그게 법칙이잖아. 가격이 인상되면 수요량이 감소되는. 그래서 내가 아까 가격이 인상되면 수요량이 감소되고 가격이 하락되면 수요량이 증가된다고 얘기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가격이 인상되면 수요량 감소합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9구단이에요. 4, 2, 8입니다. 9구단 4단 약하신 분들은 2단 하셔도 됩니다. 2, 4 어쨌든. 그래서 아까 누가 8% 그러던데 8%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8%는 한 개도 안 중요한 겁니다. 왜 안 중요한지 아세요? 지문에 가면요. 8%가 2개 있을 거거든요. 반드시 2개가 있게 돼 있어요. 하나는 8% 증가가 있고 하나는 8% 감소가 있거든요. 근데 방금 8% 하신 분들은요. 8% 증가를 답으로 체크하십니다. 진짜 실제로 그래요. 심장 나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8%가 4분의 1도 있었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요. 이 사람이 법칙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는 게 핵심인 거지 8%는 한 개도 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바꿔볼게요. 가격을 4% 인하시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4%는 뭐 했다? 인하. 그럼 대답하세요. 가격이 뭐 됐으니까? 인하됐으니까 양은 뭐 돼야 돼? 증가돼야 돼. 맞아요? 그리고 4, 2, 8% 증가가 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8%가 중요한 게 아니고 8% 뭐? 증가, 8% 감소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안 틀리는 방법이 있긴 한데 절대로 안 틀리는 방법이 있긴 한데 어떻게 알려드려요? 뭐 말아요? 알려드려요? 네. 앞으로 저한테 잘할 거예요? 네. 좀 알려줄게. 내가 하자는 대로 잘 해줄 거예요? 예, 알았어. 그럼 뭐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검지 꺼내봐요, 검지. 한다며. 잘할 거라며. 자, 따라하세요. 일단 수의 가계 탄력성 구하는 공式한번 써보세요. 무엇의 변화율분의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절대값. 이렇게 한 번 더 시작.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절대값.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의 가계 탄력성 구하는 공식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절대값까지는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리고 다시 검지 꺼내서 따라하세요. 이거 주고 이거 구하는 문제는 이것 나누기 이것. 그거 한번 해봐. 시작. 아무 데나 찍으면 안 되는데 다 지켜보고 있다 내가. 여러분들 이거 주고 이거 구하는 문제는요. 이거 나누기 이거예요. 이거 나누기 가면 안 돼요. 이거 나누기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형이에요. 구형. 신형 갑니다. 자, 이거 주고 이거 구하는 문제는 법칙이 반비례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몇 배 해보세요. 4, 2, 8, 몇 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요거 주고 요거 구하는 문제는요. 법칙부터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몇 배. 한번 해봐. 시작. 몇 배까지. 법칙 몇 배. 자,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거 주고 이거 구하는 문제랑 이거 주고 이거 구하는 문제 구분할 수 있나요? 한 번 더 할게요. 훅 간다. 잘 봐라. 자, 이거 주고 이거 구하는 문제랑 이거 주고 이거 구하는 문제를 구분할 수 있냐고요? 이거 주고 이거 구하는 문제는 어떻게 풀 건데요? 그렇지.
알았어. 예. 이거 주고 이거 구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요? 법칙 그리고 몇 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 보고 여러분들 이 문제는 이거 주고 이거 구하는 문제인가요? 이거 주고 이거 구하는 문제인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아 쌤 이거는 이거 주고 이거 구하는 문제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주고 이거 구하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이거 주고 이거 구하는 문제는 법칙부터 먼저 적용하고 몇 배 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이거 주고 이거 구하는 문제는 어떻게 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풀면 문제 유형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문제가 여러 유형들이 많아지게 되면요. 문제 유형조차 몰라요. 이게 뭘 묻는 건지, 탄력성 묻는 건지, 탄력성하고 가격 주고 수요량을 묻는 건지도 모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만 열심히 잘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잠깐. 자, 방금 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로 한번 나볼까요? 자, 가격이 상승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왜 줄어요? 그게 법칙이니까요. 예. 수요량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었어요, 이렇게 줄었어요. 자, 보세요, 줄고 있어요 지금. 줄고 있고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줄어요. 준다는 말은 이제 안삭으로 도망가는 그림을 제가 그려드린 거예요. 제가 반대로 가격을 내리면 수요량은 늘어요, 줄어요? 늘어요. 예. 근데 느는 걸 갖다가 사러 오는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사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러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 그 칠판을 보면서 그림 두 개를 갖다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요. 가격 올렸을 때 도망을 많이 가는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을 수요가 탄력적이다 그래요. 두 번째 그림은요. 가격 올렸을 때 도망을 별로 안 가는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을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결론을 내드리면 가격 올렸을 때 도망 잘 가면 수요 탄력, 가격 올렸을 때 도망 잘 못 가면 수요 비탄력,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격 내렸을 때 많이들 사러 오면 수요가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가격 내렸을 때 별로 안 사러 오면 수요가 비탄력적. 결론, 가격 올렸을 때 도망 잘 가거나 내렸을 때 많이 사러 오고 막 그러면 수요가 뭐 하는 거고 탄력적이고, 가격 올렸을 때 도망도 잘 못 가고 내려도 별로 안 사러 오고 그러면 수요가 비탄력적인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수요량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것은 수요 법칙과 관계가 되는 거지 탄력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가격 올리면 수요량은 당연히 주는 거고요. 내리면 수요량은 당연히 느는 거예요. 수요가 탄력적이든 비탄력적이든 법칙을 따라가기 마련이라고요. 올리면 둘 다 수요량은 뭐? 감소. 가격 내리면 둘 다 수요량은 뭐? 증가. 근데 그 감소되고 증가되는 폭이 중요하다는 거야. 가격을 올렸을 때 수요량이 많이 감소되고 가격을 내렸을 때 수요량이 많이 증가되고 그러면 이거는 수요가 탄력적인 거야. 증가 감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을 올렸을 때 수요량이 조금만 감소하고 가격을 내렸을 때 수요량이 조금만 증가하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소 증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감소 많이 증가는 수요가 뭐? 탄력. 적게 감소 적게 증가는 수요가 뭐? 비탄력. 결국 가격 올렸을 때 도망 잘 가면 수요는 탄력, 가격 올려도 도망 잘 못 가면 수요가 비탄력.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수요가 탄력적이 되고 어떻게 하면 수요가 비탄력적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일단 대체재가 많아. 자, 대체재가 많으면 얘 말고도 다른 거 살 게 많다는 거지. 수요량이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수요가 탄력적이에요. 시간을 충분히 줘요. 장기를 주면 그 가운데 대체재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수요가 탄력적이 돼요. 자,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 이 말은 도망 잘 간다는 말을 약간 유식한 말로 표현한 거예요. 도망가기 쉽다.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여러분들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사치제 부동산이 있어요. 대응되는 개념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공업용 부동산과 필수제 부동산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얘네들의 공통점은 주거용이에요.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의 공통점은 주거용인데 주거용은요 상대적입니다. 다른 용도의 부동산에 비해서 용도 전환이 쉽다 그래요. 왜 용도 전환이 쉽다 그러냐면 이사만 가주면 되거든. 요즘 포장 이사가 너무 잘 돼 있어서요. 하루 만에도 이사는 갈 수 있거든. 그게 전환이 쉽다 그래요. 하지만 상업용이나 공업용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학원도 상가 있고 노래방도 상가 있고 당구장도 상가 있고 뭐 그렇거든요. 학원에서 노래방을 하고 싶다.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할 수는. 그런데 이사만 해서는 안 돼. 하루만 안 된다는 거지. 기계, 설비, 인테리어를 다 새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용에 비해서는 전환이 어렵다는 거죠. 가방 공장에서 자동차 공장을 하고 싶다. 이거는 안 될 가능성도 많아요. 전력이나 설비가 안 되면. 된다 하더라도 전력, 기계, 설비를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결국 전환이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거용이 전환이 쉽기 때문에 수요가 탄력적이고 상공업용은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그래요. 이번에는 꼭 필요한 재화를 필수재라 그래요. 얘는 가격 올려도 많이 못 줄여요. 억지로 사야 돼.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하지만 사치재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치재. 하나는 비싸다. 사치재 맞아요. 두 번째는요 비싸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재화가 아닐 때 그걸 사치재라 그래요. 비싼 것도 사치재가 맞고 혹시 싸더라도요 그 재화가 꼭 필요한 재화가 아니면 그거는 사치재가 되는 거예요. 사치재 이해하셨습니까? 사치재 같은 경우는요 가격 올렸을 때 많이 줄일 수 있어 없어? 있어. 꼭 필요한 게 아니니까. 내렸을 때 많이 사놔도 괜찮고요.
그런데 반대로 대체재가 적대. 기간을 조금밖에 안 준대. 용도 전환이 곤란하대. 상업용이나 공업용이래. 그리고 꼭 필요한 필수재래. 그러면 수요량을 많이 못 줄여요. 가격 올렸을 때. 수요가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좀 적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그랬잖아요. 노트에 적기보다는 마음에 새기,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한번 써볼까요? 네, 한번 넣어드릴게요. 지금 바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탄력과 비탄력으로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탄력과 비탄력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저한테 수요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듣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가격 올렸을 때 도망을 잘 못 가, 수요. 비탄력. 가격 올렸을 때 도망 잘 가, 수요. 탄력. 출발합니다. 대체재가 적어요. 비탄력. 기간이 단기예요. 비탄력. 기간을 충분히 줍니다. 장기. 탄력. 대체재가 많아요. 탄력. 용도 전환이 용이합니다. 탄력. 용도 전환이 곤란합니다. 비탄력. 상업용이나 공업용입니다. 비탄력. 주거용은요. 탄력. 꼭 필요한 재화입니다. 필수재. 비탄력. 꼭 필요하지 않은 재화입니다. 사치재. 탄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방금 그 대답하실 때 한 번도 안 틀리신 분 여기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은요. 집에 가서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거의 쓰자마자 지웠어요. 거의 쓰자마자. 뭐 말하고 싶냐면 암기할 시간을, 이해할 시간을 안 드렸어요. 그리고도 지금 한 번도 안 틀리신 분들은요. 시험장 가서 즉석에서 해결해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 한 번 듣고 이게 어떻게 되지? 내가 설명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설명을 기가 막히게, 내 방금 정말 내가 생각해도 진짜 잘한 것 같은데 설명을 갖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노트에다 쓰면 집에 가서 또 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집에 가서 복습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번 더 하고 집에 가서 복습하지 맙시다. 자,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이고 어떨 때 수요가 비탄력적인지 시험 매년 나오는 내용인데요. 대체재가 적으면요. 비탄력. 주거용은요. 탄력. 사치재는요. 탄력. 그다음에 전환이 용이하면요. 탄력. 그다음에 상업용이나 공업용은요. 비탄력. 전환이 곤란하면요. 비탄력. 대체재가 많으면요. 탄력. 그다음에 필수재는요. 필수재 뭐? 비탄력이에요. 주거용은요. 탄력. 그런 식으로.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마치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딱 느낌적으로 왜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 같은 게 사람이 있거든요. 탄력 비탄력 기억하시면 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세요. 특정 기업의 총수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총수입. 총수입. 총수입 구하는 공식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에요. 가격 곱하기 수량이란 건 뭐 별건 아니고요. P 곱하기 Q가 되는 거예요. P 곱하기 Q는요, 뭐 별건 아니고요. 판매 가격에다가 판매 수량을 곱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잘 보고 대답하세요. 제가 요 앞에 가니까 붕어빵 아저씨가 계세요. 붕어빵 아저씨. 붕어빵을 하나 내가 입에 물면서 물었어요. 아저씨 붕어빵 한 마리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500원인데 그랬어요. 근데 또 물어봤어요. 아저씨 오늘 이게 몇 개 파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100개 팔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아저씨 수입은 오늘 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공식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총수입 구하는 공식은요. 판매 뭐에다가 가격에다가 그동안 판매했던 뭐 수량을 곱해주면 총수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수입 구하는 공식은 P 곱하기 Q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업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수입을 극대화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기업에서 여러분들 어떤 경우는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하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가격 인상하는 경우도 있고 인하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기업에서 총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고가 전략이 맞는지 저가 전략이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수요가 탄력적이에요. 수요가 탄력적일 때 가격을 인상시켜버린다. 여러분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가격 50원 딱 올렸어. 50원 딱 올렸어. 근데 10개밖에 안 팔려. 그럼 수입이 아까 얼마 받다가 5만 원 받다가 이거 5,5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원 올렸다가 피보는 거지. 수요가 탄력적이면요. 가격을 인상시키는 게 안 좋아. 수입이 5만 원이었다가 5,500원밖에 안 된다고. 근데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요. 가격을 인하시킵니다. 자, 100원 딱 내렸어. 500원에서 400원, 100원 딱 내렸어. 근데 이게 200개 팔려. 그러면 400원에 200개니까 얼마? 8만 원이 되는 거지. 수입이 오히려 어떻게 되죠? 증가돼 버리죠.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요. 보니까 고가 전략이 좋아요, 저가 전략이 좋아요. 저가 전략. 즉 가격을 조금 내리는 전략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박리담회라고 합니다. 자, 가격을 조금 내리면 당장의 이유는 좀 줄 거예요. 근데 수요가 탄력적인 바람에 가격을 좀 내렸으니까 엄청나게 사러 오는 거예요. 판매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수입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반대로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요. 가격을 인하해봐야 재미를 못 봐요. 안 사러 오거든. 자, 가격을 갖다가
자, 가격을 갖다가 300원으로 인하시켰어요. 거의 반값으로 인하시켰는데 10개 더 팔렸어요. 10개. 110개. 그럼 33,000원 되는 거거든. 오히려 수입은 감소돼 버립니다. 무슨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요, 가격을 올려도 도망을 잘 가, 못 가. 못 가. 그래서 오히려 가격을 인상시키는 게 좋다는 겁니다. 즉, 무슨 전략이? 고가 전략이. 그 요것도 여러분들, 방금 제가 수업, 물론 열심히 들었습니다만은,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마치 처음부터 알았던 사람들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요, 가격을 내리는 게 좋아요, 올리는 게 좋아요? 내리는 게 좋아요, 내리는 게. 올리면 절단 난다, 진짜. 죽는다, 진짜.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요, 가격을 내려서 많이 판매하는 전략, 저가 전략이 좋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리는 게 좋아, 올리는 게 좋아. 올리는 거, 즉, 고가 전략이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올려도 도망을 잘 못 가니까.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실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봐요. 누구든지 총수입 증가를 도모하려고 하는데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하시키는 저가 전략이 좋고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상시키는 고가 전략이 좋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이제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기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기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다 기업을 하게 됐냐면 지금 대단지 아파트 단지 상가 안에서 기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지냐면 한 5,500세대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아파트 5,500세대 단지 안에 상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중개업소가 나 말고도요 25개가 더 있는 거예요. 내가 26번째야.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개업소가 지금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중개업소가 쫙 이렇게 있는 거겠지. 그럼 대체재가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대체재가 많을 때는 수요가 탄력적이랬어요, 비탄력적이랬어요? 탄력적이랬지. 수요가 탄력적이야. 근데 이제 의뢰인이 손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계약서를 쓰겠대. 오늘 계약서를 쓰겠대. 한 건 했어. 축하합니다. 한 건 했어. 근데 수수료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수수료는 한 300 정도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뢰인이 수수료를 갖다가 50만 원만 깎재. 그럼 오늘 바로 계약서를 쓰겠다. 그럼 여러분들 50만 원 깎아줘야 돼, 안 깎아줘야 돼? 깎아줘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나는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고 막 뻣뻣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들.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요, 가격을 조금 떨어뜨리는 저가 전략으로 가셔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왜냐하면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탄력적이기 때문에 대신에 계약서를 많이 쓰시면 됩니다.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저가 전략이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기업을 하시는데 돈이 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좀 있어서 지금 어디 기업하시려고 하냐면 저기 오피스텔 위에 보니까 1,700세대가 있어요. 1층 단지가 아니죠. 1층 상가. 1층은 오피스텔, 1층은 상가, 2층부터는 이제 3층부터는 오피스텔 뭐 이런 거야. 1, 2층은 상가. 대충 무슨 개념인지 알죠? 예. 근데 1층 상가 101호인데 101호를 이제 분양 받을 거야. 분양. 돈이 좀 있어야 되겠지. 근데 이 분양을 받는데 원래 분양가가 이게 얼마냐면 분양가가 상가에 요거 좀 작은데 9억이래, 9억. 상가 비싸요. 9억인데. 여기 갖다가 9억에 분양을 하긴 하는데 옆에 102호하고 103호하고 104호 4개를 더 사래. 나는 101호만 분양받고 싶은데 뭐 하고 싶어서? 부동산 사무실 하고 싶어서. 근데 102호, 103호, 104호 그러니까 94, 30, 36억을 이익사야 되는 거지. 그걸 사래. 그 대신에 이제 그 대행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사면 여기는 중개업소는 당신 것만 이제 해주겠다. 독점 계약을 맺는 거지. 건물 관리 규약으로도 그렇게 맺고. 그러니까 분양 계약서 상에서도 101호만 중개업소가 되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36억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기 집 팔고 그러지 말고 집 사는 거 다 살고 차 타는 거 다 타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36억 있는 사람은 나중에 그렇게 저랑 상의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게 분양을 그럼 더 받았어 이렇게. 그 개업을 했어. 뭐 여기는 다른 임대를 줘야 되겠지. 이제 받았어. 근데 독점이지, 독점. 이제 나밖에 중개업소가 없는 거예요. 나밖에. 물론 물건도 거의 다 나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의뢰인이 와서 오피스텔은 수수료 얼마 안 된다. 그럼 의뢰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계약서를 쓰겠다. 수수료 얼마인지 묻는 거예요. 그 수수료는 뭐 한 6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뭐라고 하냐면 10만 원만 깎자. 50만 원 하자는 거지. 그러면 내가 오늘 계약서를 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깎아줘도 돼요. 그때는요. 가라 하면 돼요. 그래서 가면 어떻게? 다음 날 와요.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요, 가격을 내린다고 수요량이 많이 증가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 전략으로 가도 총수입 증가를 도모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수요가 탄력적인 상황인지 비탄력적인 상황인지를 판단한 다음 수요가 탄력적인 상황일 때는 가격을 올리는 정책이 좋은지 내리는 정책이 좋은지,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올리는 게 좋은지 내리는 게 좋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요, 수요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배운 걸 다 끌어와야 돼요.
어떻게 시험 나오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에는으로 시작합니다. 듣고 있나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에는 기업에서는 가격을 인상시키는 것이 총수입 증가를 시킬 수가 있다. OX. XX가 되는 거예요. 수요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은 탄력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가격 인상시키면 다 동가 버립니다. 그때는 총수입이 오히려 감소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문으로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배우고 나서 지문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도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는 알겠죠? 예. 이번에는 그 유명한 오늘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 다시 한번 등판합니다. 아까 수요 교차 탄력성 한번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등판시키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산 문제와 된 간을 지을 거예요. 칠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요. X제 가격 변화율 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 Y제 수요량의 변화율. 아니, 실은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하고는 많이 닮았네요. 엄청 닮았어요. 자, 보세요. 둘 다 밑에 뭐요? 가격. 밑에 가격. 위에 뭐? 수요량. 수요량. 근데 차이점이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차이점이 뭐냐면 수요 가격 탄력성은 X제 가격의 변화율 분의 X제 수요량의 변화율이야. 즉 수요 가격 탄력성은 내 거 가격이 변하고 내 거 수요량이 변하는 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수요 교차 탄력성은 내 거 가격이 변하고 다른 놈 수요량이 변하는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가격, 내 거 수요량은 수요의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내 거 가격, 다른 놈 수요는 수요의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두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가 있어요? 절대값이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가 뜨면 돼, 안 돼? 안 되지. 절대값이 있는데. 근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절대값이 없어요. 없잖아. 교차 탄력성은 절대값이 없어요. 그러면은 플러스가 나와도 되고 마이너스가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조건 플러스인데 수요 교차 탄력성은 플러스가 나와도 되고 마이너스가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수요 가격 탄력성은요. 크기하고 방향 중에서 크기가 중요합니다. 크기가. 방향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향 중요하다 그랬잖아. 방향이 중요하긴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왜 안 중요하냐면요. 방향은요. 무조건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수요 뭐라고 배웠어요? 법칙이라고 배웠잖아요.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봐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말 거고 감소,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 법칙이잖아요. 근데 교차 탄력성은요. X제 가격이 오르잖아요. Y제 수요량이 반드시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증가되지 않습니다. X제 가격이 오르면 Y제 수요량은요.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는데 증가되면 대체제라고 하고요. 감소되면 보완제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가되면 상승하고 증가되면 플러스 값을 가지고 대체제고요. 반대 방향일 때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보완제가 됩니다. 그럼 결국 교차 탄력성은 크기하고 방향 중에 크기 중요할까요? 방향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크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의 핵심은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칠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나갑니다.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자, 보세요. 문제가 이렇게 나갑니다.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하였더니 아파트 수요량이 5% 감소하고 오피스텔 수요가 7% 증가한다면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고 탄력인지 비탄력인지 얘기해보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얼마고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 얘기해봐라. 요 정도의 문제가 우리가 난이도 상급짜리 문제입니다. 수요공급이라서 난이도 상급짜리 문제예요. 근데 요거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제가 넉넉 잡아서 10초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넉넉 잡아서 10초. 그러니까 연습만 좀 되면요. 한 5초 정도 하면 답 체크하고 이쑤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7번 보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내 거 가격, 내 거 수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내 거 가격, 다른 놈 수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밑에가 가격이고 항상 위에가 수요인지 아시죠? 가격 탄력성이든 교차 탄력성이든 그러면 얘는 몇 분의 몇? 10분의 5. 10분의 5 얼마? 0.5. 0.5 탄력 비탄력. 왜 비탄력? 1보다 작으니까. 자, 다시 요거 10% 상승했어요? 요거 7% 증가했어요? 예. 요거 0.7이에요. 10분의 7이니까. 10분의 7이 중요한 게 아니야.
방향이 같아 달라? 같아. 내 거 뭐 있고 상승했고 다른 놈 증가했으니까 그럼 둘은 무슨 제? 대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도 안 어려워요. 한 개도. 그냥 보면서 그냥 내 거 가격이 상승하고 내 거 수요량은 당연히 감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수요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숫자를 바꿔. 이거 5%가 아니고 20% 그랬어. 그럼 탄력성이 뭐로 바뀌냐면 0.5가 아니고 2로 바뀌어요. 10분의 20이거든. 그러면서 답이요. 뭐로 바뀌어요? 탄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오피스텔 수요가 7% 감소라고 하는 순간 뭐라고 하는 순간? 감소라고 하는 순간 교체 탄력성이 마이너스 0.7이 되어버립니다. 어? 어? 그러면서 얘 답이 보완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갖다가 앞으로 얼마나 많이 하게요? 저랑? 한 개도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따라하세요. 따라 하실 건가요? 자, 따라해봐요. 검지 꺼내서 검지. 내 거 가격, 내 거 수요. 이게 수요의 무슨 탄력성이죠? 가격 탄력성입니다. 가격 탄력성이에요? 크기 중요합니까? 방향 중요합니까? 크기가 중요해요. 방기가 중요한 게 뭐야, 방기가? 아니, 한 개만 얘기해. 뭐, 크기가 중요하고 방향이 중요해. 크기가 중요해, 방향이 중요해. 크기가 중요하죠, 크기. 10% 5%인지 10% 20%인지 핵심이라고. 10% 5%면 비탄력이고요. 10% 20%면 탄력이거든. 맞죠? 또 따라하세요. 내 거 가격. 다른 놈 수요. 이거는 수요 무슨 탄력성이죠? 교체 탄력성. 크기 중요합니까? 방향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책임지세요. 같은 방향이면 무슨 제? 대체제.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 그러니까 내 거 가격이 상승하고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면 무슨 제고? 대체제고. 내 거 가격이 상승인데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되면 보완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을 집중해서 들으라는 얘기야. 왜 집중해서 들어야 되냐면 오늘 수업은요. 두째 시간 수업 열심히 안 들었으면 셋째 시간 수업 못해. 못해. 두째 시간 되는 분들은 지금 재밌어. 지금 재미없는 분들 있죠. 두째 시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시간도 이해 못하지. 근데 이상한 게 다음 주 첫째 시간도 이해 안 된다?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용급 이론은 이렇게 자꾸 물고 갑니다. 이게 대체제 보완제를 앞에서 했단 말이야. 대체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나머지 한 놈 수요가 증가되고 한 놈 가격이 떨어지면 나머지 한 놈 수요가 감소되고 보완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되면 나머지 한 놈 수요가 감소되고 한 놈 가격이 하락하면 나머지 한 놈 수요가 증가된다고 앞에서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갖다 또 계산 문제로 또 한다는 거지.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교체 탄력성입니다. 즉 시험에서는요. 옛날에는 이거 아파트 주고 바로 아파트 주고 오피스텔 뒤에 줬다. 요즘엔 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아파트 주고 오피스를 먼저 준다. 그리고 아파트를 나중에 준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게 가격 탄력성인지 알고 이게 교체 탄력성인지 아는지도 많아요. 습관화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게 아파트면 아파트 수요를 가지고 가격 탄력성 찾고 내게 아파트면 다른 놈 수요 가지고 교체 탄력성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준 제조건이 뭐였냐면 수요 교체 탄력성은요. 재화가 두 개 나오면서 앞에 게 가격, 뒤에 게 수요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 근데 그 앞에 거 가격과 뒤에 거 수요가 같은 방향이면 무슨 제? 대체제,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교재를 보면서 한 번 더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봅니다. 21쪽에 3번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있습니까? 예,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로 1번에 의 들어가서 박스 안으로 들어가시니까 공식 보이죠? 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밑에 가격의 변화율 분의 가격 동그라미. 위에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량 동그라미. 생략되어 있는 말은 내 거 가격, 내 거 수요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예, 내려오셔서 가로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에서 동그라미 1번에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하고 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옆에 수직 동그라미. 그 밑에 가파름 동그라미. 그 밑에 직각상 곡선은 건너뛰고 동그라미 해버렸어요? 그럼 칼로 파내고 직각상 곡선은 안 중요해요. 완만 동그라미, 수평 동그라미. 그럼 동그라미 한 가만 얘기해 볼게요.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기울기는 수직, 비탄력적일 때는 가파름, 탄력적일 때는 완만, 완전 탄력적일 때는 수평. 특히 처음과 마지막 완전 비탄력적일 때 기울기 수직이라는 것과 완전 탄력적일 때 기울기 수평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도 써먹을 거예요. 한 장 넘기시면 돼요. 한 장 넘기시면 가로 3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이란 말이 보일 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 보니까 탄력적 밑에 제가 동그라미 좀 쳐드릴게요. 대체제 많다 할 때 마늘 자자 동그라미. 그 옆에 장기 동그라미. 한 줄 내려와서 용이 동그라미. 그 옆에 주거용 동그라미. 그 밑에 사치제 동그라미. 오른쪽은 밑줄만 그을게요. 대체제 적다 할 때 적을 소자 동그라미. 미쳤나봐. 밑줄만. 죄송합니다. 밑줄만. 네, 미쳤나봐. 밑줄. 단기도 밑줄. 골람도 밑줄. 상공업용도 밑줄. 필수제 밑줄. 밑줄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왼쪽 위주로 공부하라는 얘기야. 탄력적 위주로 공부하고 비탄력적은 반대다 이렇게만 공부하면 되지 둘 다 한꺼번에 공부하시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아요.
알겠죠? 예. 그래서 3번에 수요의 탄력성과 임대부동산의 총수입에서 보니까 박스안에 총수입 구하는 공식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라고 돼 있나요? 예.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제목이 표 안에 탄력적이라고 보이십니까? 옆에다 쓰세요. 저가 전략. 탄력적 옆에다가 저가 전략.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비탄력적이라고 있습니까? 거기다 씁니다. 고가 전략. 고가 전략.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조금 인하시키는 저가 전략이 좋은 거 아시죠? 예.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는 고가 전략이 좋은 거 아시죠? 내려오니까 3번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말이 보일 겁니다. 제일 밑에. 찾으셨어요? 밑으로 내려오니까 박스 안에 공식이 보일 겁니다. 수요 교차 탄력성 길게 동그라미 할 겁니다. XJ의 가격까지 동그라미. 위에 YJ의 수요량 길게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대체제 옆에 보니까 부호가 플러스 부호가 있습니까? 플러스 동그라미. 보완제 옆에 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보이십니까? 이거 동그라미.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는 균형할 겁니다. 잠깐 저기 끊었다가 이게 제가 지금부터 매주 요 한 장짜리 자료를 풀어 드릴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좀 어디 쉬러 가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제가 이제 앞으로 문제 풀어 여러분들 오늘 수업 이렇게 하고 나면 집에 가서 문제풀이만 한 번 더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요 강좌를 분리시키려고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끊어서 갈게요.